안녕하세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렇게 네 개의 대학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바로 고려대학교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왜 영상을 뭐 늦게 올린 거랑 그런 뭐 설명들은 첫 번째 영상에서 했으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전형을 바로 볼 건데 1단계, 2단계 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1단계, 2단계죠. 1단계에서 영어 40, 전국대학 40, 서류 2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이제 1단계 성적들이 2단계에서는 이제 75%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환산된 비중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지를 비율을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영어는 30, 대학 성적 30, 서류 평가 15, 그 다음에 면접 평가 25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빼면은 밸런스가 좀 맞아요. 영어도 30, 대학 성적 30, 그 다음에 면접 평가 25.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딱 맞고 지금 제가 필답고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네, 고려대학교는 필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필답을 보지 않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제 뭐 대학교에 가서 이제 또 문제 풀 일이 없는 거죠. 네. 뭐 아까 이 전 영상을 보셨으면 지필고사가 없는 부산대학교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그 반영 비율도 비슷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영어 30, 대학 성적 30, 서류 20, 면접 2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20에 있던 5점이 면접으로 이동한 거랑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내가 편입을 막 이제 준비했는데 부산대도 쓰고 고려대도 썼다. 그러면 그 비율만 본다면 그 전원 요소의 반영 비율만 보고 합격 불합격만 본다면 고려대에 붙으신 분이 그다음 고려대에 붙으신 분이 어 고려대에 붙으신 분이 부산대에도 붙으실 그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이제 모든 게 다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 반영 비율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필답고사를 보지 않는데 이제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지원 자격인데요. 네, 선수 과목이 되게 까다로워요. 선수 과목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생물학, 그다음에 생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중 3개의 과목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총 9학점을 이수 그리고 이수 예정인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과목이 되게 까다롭다.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들었는데 이게 선수 과목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그, 그 입학처나 과 사무실에 학과 도움을 주시는 그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세 과목에서 3학점 이상 총 9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거는 아마 고려대학교가 지금 제 생각으로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류 제출할 때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설명의 끝이고 가장 눈여겨봤던 게 선수 과목이었어요, 사실. 네, 선수 과목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네, 네 그렇다. 네, 결국 요약하면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대학교랑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비슷한데 선수 과목이 좀 까다로운 느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고려대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이제 1단계에서 필답고사를 봐요. 1단계에서 필답고사를 보고 이 필답고사를 통해서 5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5배수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선발 비율에 500% 내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5배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5배수로 뽑은 후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20, 서류 20. 그래서 총 1000점. 그러니까 뭐 1000점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1000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100%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답고사 60%, 면접 20%, 그 다음에 서류 20% 이렇게 해서 100%가 점수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답고사는 뭐 60%니까 그렇게 뭐 엄청 제가 강조하면서 제가 70이 넘어가면 강조를 하지만 뭐 70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약학과에서 필답고사 과목은 생물이랑 화학이 되겠고요. 출제 범위는 되게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뭐 기초 지식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다. 근데 이제 기초 지식을 측정하는 수준인데 이 기초 지식이 이제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기초 지식이냐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대학교 학점이나 뭐 영어에 대한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건 서류 평가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필답을 잘 봐서 5배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면접이랑 서류를 잘 준비해서 이제 경희대학교 약학과를 편입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간결하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도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일반 편입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제가 공고를 봤는데 공고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공고가 어제 나왔고 공고가 어제 나와서 10월 30일 날 그 편입 공고가 나오고 그 편입 공고 중에서도 학사 편입 공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학사 편입이니까 당연히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반 편입이 아니라 학사 편입이라서 대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뭐 2024년 2월에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실 분들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뭐 서울대학교를 이제 보면 지원 자격이 있는데 뭐 강원대학교도 토익이 850점 이상만 지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토익으로 안 하죠. 보통 서울대학교는 탭스나 토플 이 두 개로만 합니다. 탭스 토플. 그래서 토익만 가지고 계신 분은 아예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요. 탭스 327점, 탭스 327점, 토플 96점. 그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아마 그냥 그게 지원 자격인 것 같아요. 뭐 327점, 뭐 96점 그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게 1단계에서 대학 성적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던 대학 성적 50%그 다음에 서류에서 50% 그럼 영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탭스 327점 이상을 받고 지원을 하면 그냥 그 영어 점수는 지원 그 기준만 되는 것 같아요. 너 지원해라 하면 그냥 지원하는 거죠. 근데 성적에는 안 들어간다 영어가. 그러니까 350점이든 제 생각에는 350점이든 330점이든 결국에는 327점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어 성적 반영 비율에는 영어가 성적 반영 비율이 없어요. 그냥 서류 50, 대학 성적 50이에요. 근데 이제 서류에서 뭐 영어 성적을
넣어서 본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리고 영어가 뭐 327점이라고 해서 딱 327점 이신 분이 또 서울대 약대를 쓰시는 분이 없겠죠. 뭐 엄청 대단한 분들이 이제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대학 성적 50이랑 서류 50 준비해서 1단계에서 10배수 10배수로 뽑으니까 뭐 한 명 뽑아도 10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명을 뽑으면 20명을 뽑아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10배수를 이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100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그렇고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를 잠시 볼 건데 여기 서울대학교를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 대학교 성적 50, 그 다음에 서류 심사 50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 1단계 점수도 100점이었고 합이 100점이었고 2단계에서 면접이나 구술고사 그것도 100점이었는데 그러면 1단계 100점, 2단계 100점 그럼 총 200점. 1단계에서 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합쳐져서 총점 200점으로 해서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제가 서울대 그 편입학을 계속 그 공고를 보면서 다른 것들 뭐 이런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해서 특이한 건 이제 못 봤는데 이제 가장 특이하게 봤던 게 그 지원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대학교들은 뭐 영어 성적이 몇 점 이상, 영어가 몇 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서울대학교는 약학 계열에서 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약학이나 제약 등 동일 계열로 분류되는 학부 또는 학과 전공이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만약에 전적의 대학에서 뭐 제약산업학이나 뭐 제약공학과나 제약 뭐 어쩌고 저쩌고나 아니면 약학 어쩌고 저쩌고나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학과나 그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계열에 그 학사 편입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계열로 해서 편입을 제한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시 서울대학교 요약을 하면 대학 성적 50, 그다음에 서류 50에서 100점,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100점 해서 총 1단계, 2단계 200점으로 해서 합불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학이나 제약, 전적대학에서 약학이나 제약이 들어간 학부나 학과를 졸업했다면 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또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통해서 재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전형 요소에 1단계에서 수강 능력 시험이라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강 능력 시험 40%, 서류 30%, 대학 성적 20%, 영어 10% 이렇게 1단계로 8배수를 뽑아요. 8배수를 뽑고 1단계 점수가 60%로 환산돼서 들어가고 면접을 40%로 봅니다. 면접 40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면접 40%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강 능력 시험인데요. 수강 능력 시험은 저도 여기 아주대학교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써져 있는 걸 읽어볼게요. 수강 능력 시험은 시험 시간 90분입니다. 90분으로 자연 계열, 저희가 자연 계열이겠죠? 자연 계열에서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을 영어 25문제, 수학 25문제 이렇게 해서 총 50문제를 풀게 되는 시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어는 뭐 어휘, 구문, 독해, 언어 논리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시험이라고 하고요. 수학은 공업 수학을 제외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생물, 화학 시험뿐만 아니라 일단 수학, 영어 시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이제 영어, 수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40%가 들어간다는 거죠. 1단계에서 40%. 그걸 이제 환산해서 생각을 하면 24%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꽤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죠. 24%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거의. 네. 그래서 수강 능력 시험 이게 가장 아주대학교에서는 제가 꽂혔던 점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려면 어, 어, 선수 과목을 화학, 생물 각각 3학점 이상씩 6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적대학교 학점이 4.5 만점 기준 3.5 이상이어야 돼요. 네. 4.5 만점 3.5 이상이어야 되고 4.3 만점이신 분들은 또 3.44, 4.0 만점이신 분들은 3.11 이렇게 기준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적 제가 또 눈여겨본 게 영어 성적 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좀 낮아요. 어, 왜냐면 아까 제가 아까 수강 능력 시험이 4 40% 들어가는데 했죠. 1단계에서. 그리고 서류가 30 들어간다고 했고 대학 성적이 20 들어간다고 했고 영어가 10 들어간다고 했어요. 10. 그런데 이게 1단계거든요. 이 1단계를 다시 60%로 환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몇 점이 들어가는 거냐, 영어가 100점 만점 중에 6점 들어가게 됩니다. 6점. 6점 들어가는데, 6점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뭐, 이제, 6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 이제 영어 성적 반영 비율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대학교는 그냥 900점이나 990점이나 똑같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 그 배점 간격을 100점으로 줬습니다. 100점. 그러니까 900점대 맞으면 10점, 800점대 맞으면 9.5점 이렇게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800점이다. 800점이면 5점 5.7점 들어갑니다. 7점 들어가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서 환산했을 때 내가 영어 토익 800이고 어떤 분이 영어 토익 99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어로 점수 차이가 나는 게 내가 그 사람과 점수 차이 나는 게 0.3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0.3점. 그런데 대학 성적이 더 많이 2배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영 비율에. 그래서 대학 성적은 사실 내가 더 많이 이수를 해가지고 평균을 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 성적이 좋은 분이랑 내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나 영어 성적이 좀 낮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주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제 수강 능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수강 능력 시험에서 아마 영어 25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네. 뭐 토익은 못 봤지만 영어 수강 능력 시험에서 영어에서 그 성적을 잘 받는다? 뭐 잘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강 능력 시험 없었으면 아주대학교가 영어를 못 보시는 분들이 아주 쏠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영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그리고 영어 성적이 적게 들어간 이유가 수강 능력 시험 때문인 걸 수도 있어 보여요, 사실. 네. 그렇게 아주대학교도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요. 수강 능력 시험이 되게 독특했다. 자체적으로 영어 수학을 보니까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전국의 약학대학 37개 그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공고가 나온 걸 확인한 뒤 내용을 이제 올렸고요.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최종 인원, 최종 TO가 나오면서 그 TO들에 대한 것을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준비도 저도 하고 지금 중앙대학교 기출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세트씩이라도 풀어서 네, 그러면은 지금 11월에 뭐 사주라고 보면 최소 4개년에서 최대 뭐 6개년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변하고 이제 추워지는데 이제 편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이제 준비하셔서 뭐 내년 이제 뭐 1월 시험 보시고 2월, 3월에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